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오후 2시에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낙연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건 솔직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 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대체 이낙연 국무총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낙연도 동의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문재인 집권 이후에 3년 동안 한 2년 반 동안 잘 나가다가 정말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나 싶다가 갑자기 뜻밖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겁니까? 위기를 맞게 된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집권 직후부터 망조가 된 겁니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낙연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다음에 이 나라가 어려워졌다, 위기에 처했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걱정은 점점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은 도대체 그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때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대정부 공세를 반박하는 거 말고 도대체 총리로서 뭘 했느냐 그겁니다. 총리 때 도대체 뭘 했길래 이제 와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느냐 그겁니다. 훗날의 질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지난 국무총리로서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이낙연의 의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왔습니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현실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확산되는데 코로나 확산 과정 초반에 문재인 정부 책임 없습니까?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 외에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고 마스크 착용을 더 생활화하고 집에 와서 어디든지 가서 그전에 손도 안 씻던 사람들이 지금은 손을 아주 그렇게 열심히 씻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약속도 좀 자제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이러면서 지금 벌써 몇 달째입니까? 그렇게 거리두기를 한 결과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상황이 그나마 괜찮았던 거 아닙니까? 대체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낙연 씨는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이걸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 겁니다. 잘 안다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낙연의 의무인데 대체 이낙연의 발언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뭘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낙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입니다. 서민은 나날의 삶을 힘겨워하시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산이나 휴폐업을 걱정하십니다.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축과 국민 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 바닥과 끝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낙연은 이 경제난이, 우리가 처한 경제 위기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이 악화됐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각종 경제 지표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부터 이미 어느 적본지도 모를 소득주도 성장,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함으로써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보낸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주장하는 이낙연, 여기에 동의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그 이전부터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정도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집권 이후 돈을 마구 풀어서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는데 시장에 돈은 늘어나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엔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갈 곳 없는 시장에 흘러넘치는 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푸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하고 그러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그거에서 또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실수요자 피해가 나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규제를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52%가량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자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어떤 모호한 기준으로 자꾸 시장을 교란시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없다고는 얘기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경제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그겁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 바로 6개월 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낙연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낙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는 기존의 난제들입니다.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좌절, 저출생 고령화. 격차의 확대 누가 했습니까? 양극화 누가 심화시켰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더 심화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낙연 의원이 노무현 때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를 심화시킨 반서민적 정권이라고 했는데 그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이 문재인 정부 양극화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청년층의 좌절, 이거 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국공 사태,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이낙연 씨는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얘기만 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같은 누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악화 기미를 보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이낙연 씨는 과연 이 뒤에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 글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들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제가 팩트 체크라도 해가지고 반박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바로 반박당한 것을 두려워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낙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는 평화의 불안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모처럼 평화 정착과 화해 협력의 가능성을 꿈꿨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가능성을 꿈꿨습니까? 이 정권 관계자들이나 꿈꿨겠지. 실제로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됐습니까? 언제 완화됐습니까? 이게 군사적 긴장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북한이 대남적화 야욕을 버렸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북한이 아니면 각종 도발을 멈췄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안 쐈습니까? 아니면 방사포를 안 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도대체? 대남 협박을 안 했습니까? 도대체 뭘 안 했길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정착과 화해 협력의 가능성을 꿈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북한 독재 정권은 문재인, 이낙연의 주장과 달리 비핵화는 개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비핵화는 없다고, 절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평화입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핵을 가진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에 굴종하는 그 노예의 삶이 바로 이낙연이 주장하는 평화입니까? 그런 게 진짜 평화입니까? 언제 우리가 긴장이 해소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상황이 불안정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 문재인이 추진했던 각종 대북 정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권이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 그 정권의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반전을 모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반전이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국제 제재에
틈새를 파고들어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뭐 너무 뻔한 소리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낙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난 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뻔한 소리입니다. 하나만 한 소리입니다. 제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했던 얘기와 같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산업 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는 없습니다. 그걸 입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냥 입법하겠다는 거지 입법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이 저절로 바뀌게 정부와 정치권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시장은 더 엉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건드리지 말아라. 모르면 그만 가만히 있어라 제발. 이런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개선을 하겠다고 또 얘기했는데 돈을 더 퍼주자는 얘기입니까? 복지 예산을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에게 그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또 각종 공공기관을 만들고 그 공공기관에 뭐 정규직이니 뭐니 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집어넣고 소위 시민단체니 무슨 외부 인사 개방형 인사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시민단체 자칭 시민단체니 이런 애들 또 다 끌어들이고 노조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각종 사업을 또 뭐 시민단체한테 민간 이탁을 해서 사업 자금 주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정권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반도 평화 진전을 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일단 북핵을 없애야 됩니다. 북핵을 없애려면 대북 제재를 더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이낙연한테는 그럴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 북한에 혹시 또 퍼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반도 평화 진전이 대북 퍼주기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쟁을 멈추자고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정쟁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맞서서 이 미래통합당 야당이 무의미한 저항 절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쟁이라는 거는 비등비등한 세력들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지금 국회에 정쟁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 레파토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 레파토리는 120석일 때랑 180석일 때랑 전혀 바뀌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국민이 문재인 정부한테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다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레파토리는 안 바뀌냐 그겁니다. 120석일 때와 지금 상황이 같습니까? 왜 자꾸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달까지 저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으로서 위기 대처에 책임을 분담해 왔습니다. 4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저희 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했고 장단기 입법 과제를 정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낙연이 주장한 이 내용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낙연이 소위 이 국난 극복위원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뭘 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에 별다른 기여를 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하물며 또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이낙연은 뭔 일을 했냐는 겁니까? 이낙연 씨는 제발 본인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으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낙연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이걸 얘기해야 제가 팩트체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낙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저는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씨는 과연 이 여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대권주자 자격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벌써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진, 산불, 태풍에 안정적으로 대처했고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퇴치했습니다. 산불, 태풍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자연재해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또 혹시 뭐 현장에 가서 무슨 뭐 수첩 꺼내두고 이걸 뭐 이렇게 깨알 메모했다고 그거 자랑하는 겁니까? 그거 언론에 보도된 거 그거 자랑하는 겁니까? 그런 메모는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 그 메모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메모는. 이낙연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낙연은 정말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치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권주자 반열에 너무 쉽게 올랐습니다. 뜻밖의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혹독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낙연 관련 영상을 찍는 것도 이낙연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악감정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권주자 중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혹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능력과 자질과 자격이 있는가 그거를 제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미력 하나마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낙연의 선언문 출마 선언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낙연은 정말 이 여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낙연은 정말 대권주자 1위다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낙연은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낙연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